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정보 검색과 시스템 일반입니다. 자,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17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검색의 개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용어는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무어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무어는 MIT 대학에서 석사 학위 논문에 처음으로 그지? 예,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토 테크니컬 브리테인이라는 잡지에 공개적으로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봐두시고, 자, 그러면 무언가 정의한 정보 검색은 뭘까 하면은 위치나 혹은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정보를 뭐 하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 예, 요걸 우리가 정보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보 검색하면 우리가 이 개념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 같은데 축적이라는 개념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광의의 관점에 봤을 때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검색 환경 안에는 이 모든 재반 활동이나 영역이 다 포함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보의 축적과 검색을 합해서 우리가 정보 검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축적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보의 검색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색인을 만들고 저장해 두는, 즉 관리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검색이라는 개념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보의 검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색 요구를 파악한 뒤 검색어를 우리가 선정하고 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정보 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가서 좀 좁은 관점, 즉 협의의 관점에서 정보 검색은 이용자가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구하는 정보 자원을 뭐 하는 거다? 찾아내는 거다. 그죠? 예, 찾아내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 대상의 정보 자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문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헌에 관한 메타데이터, 혹은 뭐 수치로 된 자료라든가 통계로 된 사실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고, 자, 혹은 원문 검색이다, 메타데이터 검색이다, 인물 혹은 웹 검색 등의 용어로도 정보 자원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집된 정보 또는 정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한 뒤에 적절하게 가공하고 축적해 놓은 정보 파일로부터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죠. 예, 탐색해서 찾아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정보 검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검색은 축적과 검색을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다? 무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적과 검색, 무어가 처음 사용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검색의 발전으로 갑니다. 자, 정보 검색의 발전. 제일 초기는 20세기 초에 이제 정보 검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래식이죠. 예, 옛날식의 정보 검색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학이라는 용어와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영역 내에서 정보 검색과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기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큐멘테이션이 뭐냐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문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문서 혹은 문서 자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다큐멘테이션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 모든 종류의 문헌을 수집, 분류, 배포하는 과정 혹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하는 기술. 예, 요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접근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접근 기술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는 문서, 자료라면 다큐멘테이션은 접근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컴퓨터의 도입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혹은 기계식 색인과 검색 방법을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기술들도 개발되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40년대에 와서는 어떤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나? 자, 처음에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출판량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헌의 검색, 그다음에 세견에 대한 자동화된 시스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945년 하면 우리가 보통 세계 제2차 대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대량 생산, 출판물의 대량 생산에 대해서 그거를 빨리 찾고자 하는, 예, 그런 열망이 상당히 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40년대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이 부시라는 인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945년, 버니버 부시는 As We May Think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고 번역이 되죠. 예,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기계화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딱딱하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오늘날의 검색 시스템 원리와 유사한 메맥스라는 기계를 제안하게 됩니다. 누가 제안했다? 부시가 메맥스를 제안했다. 자, 이 메맥스는 컴퓨터가 아니죠.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합니다. 자,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 예, 이거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하이퍼 텍스트 있죠? 예, 이런 개념들. 하이퍼 텍스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이 메맥스라는 기계가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0년대 부시 메맥스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메맥스를 각 개인의 문헌 기록물을 저장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계로 소개를 하고 복수의 주제나 주제 코드를 조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즉 연상색인법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시, 메맥스, 연상색인법. 됐죠, 그죠? 예,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광학 일치 카드 시스템이나 주변 절단 카드 시스템 같은 반기계화된 시스템들도 등장을 해서 실제 검색에 사용을 하게 되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50년대와 이제 60년대 초로 갑니다. 자, 이때 이제 무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어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자, 무어는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 1세대 컴퓨터가 출현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무어에 의해서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어가 등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토브가 등장을 합니다. 자, 토브는 아까 앞서 봤던 부시의 연상색인법, 예, 요거의 필요성, 그지? 예, 요걸 바탕으로 유니텀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니텀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키워드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죠? 예, 키워드 내지 단일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브의 유니텀 시스템 구현, 예,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것은 키워드 색인 방식을 채택한, 자, 유니텀은 우리가 키워드라고 해석했잖아. 그래서 키워드 색인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시스템으로 주제의 각 개념은 하나의 색인어로 표현하는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색인어들의 카드를 골라내서 공통적으로 기재된 문헌보드를 찾아내는 방법, 예,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이제 무어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브의 유니텀 시스템,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자, 티그세 가니까, 자, 54년에는 15,000건에 대한 유니텀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축적을 하겠죠. 예, 해서 검색 실험을 하였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검색이자 오늘날의 정보 검색 시스템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50년대 후반에 누가 등장했나? 룬이 등장을 합니다. 자, 룬이 등장해서, 자, 룬 하면 우리가 퀵 색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 퀵 색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분야에 단어의 출현 빈도 같은 통계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 60년대에는 누가 있다? 무어와 토브, 룬,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년대로 와서, 자, 60년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때부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본격적 사용은 이제 6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프라인의 배치 검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배치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 검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괄 검색 서비스가 이때 시작이 되었고, 자, 1964년도는 최초의 배치 검색 서비스인 미국 의학도서관, 즉 이걸 우리가 N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메들라스가 서비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메들라스는 나중에 71년도에 와서 매드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60년대 하면은 컴퓨터의 시작, 그 다음에 메들라스가 등장했고, 그 다음 이 시기에는 크랜필드 실험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크랜필드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컴퓨터에 의한 자동 색인이 좋으냐, 혹은 사람의 수작업, 색인 작업을 사람이 수작업하는 것이 더 좋으냐.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색인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랜필드 1, 2 실험은 보통 용량이 작은 소용량의 테스트를 거쳤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트랙 실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60년대는 컴퓨터를 정보 검색 서비스에 활용을 했고, 그 다음 미국 의학도서관에서 메들라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했고, 이게 나중에 매드라인이 되었고, 그 다음 크랜필드 실험이 수행이 되었고, 예, 이렇게 세 가지 요구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이게 60년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70년대로 갑니다.